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기각시킨 조희대 법원. 그런데 돌연 12시간 만에 윤석열이 비공개와 지하 출입이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체포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이 언론에 안 나오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석열 측이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와 관련 윤석열 측이 지하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했다.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출석 조사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더 나아가 구속영장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저런 자 한 놈 때문에 지금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질병에 걸렸고 또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 시민은 우울증으로 입원이 안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아산병원에 있는 김건희가 이르면 오늘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소환 요구에는 일정 등을 협의에 응하겠다며 앞으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었습니다. 내란 수계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소환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라고 봐야겠죠. 변호인단도 꾸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뻔뻔하고 극악무도한 이 두 부부가 철창신세 지는 그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아무리 조희대 법원이 뒤를 봐준다 해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특검팀 지금 40여 명의 파견을 확정하고 각 수사팀을 지휘할 부장 검사급으로 8개 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한 명 수사하는데 검사가 40명, 이거 역대급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 한 명 잡자고 이렇게 큰 특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쌓아놓은 변이 많다는 소린데, 거기에 감히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는 철면피들, 이게 진정 인간 맞나 싶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쪽팔리는 줄은 아나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본인의 죄상이 더 낱낱이 밝혀지고 죄수복 입은 채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더 쪽팔릴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예결위원장에는 한병도, 문체위원장에는 김교웅 의원이 동시에 내정이 됐는데, 이춘석 의원 아마 많이들 생소하실 겁니다. 전북 익산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무려 12년간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법통으로 알려졌고, 변호사 출신답게 법안 처리나 인사청문, 검찰, 사법개혁의 최전선에 있었고,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정치실무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처리도 잘하고 실력도 있는 것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느냐겠죠. 현재 국정기획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을 한 인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법안 검토 및 청문회 질의에서 조리 있고 또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보여준 바 있으며,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견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를 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지나친 공격보다는 균형감 있고 중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실력 있고 조율 능력이 뛰어나서 양쪽에서 인정받는 중진이다라는 평가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책형 리더다, 싸움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실무형 전략가다라는 평가와 함께 개혁파보다는 중도 현실주의 노선이 강하다는 평가로 강경한 검찰개혁 세력에 비해 선명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일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너무 실무형이다 보니
정치적 메시지가 약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인지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병도 의원도 재선인데 예결위원장을 맡기면서 왜 김용민 의원에게는 법사위원장을 맡기지 않는 걸까요? 자, 일단은 해석에 지나지 않으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 간사로 지명을 받았다.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민생 입법을 위해 부족한 능력이지만 여당 간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충분히 소통하되 어설픈 타협하지 않겠다. 내란 옹호 정당 국힘은 대화의 상대로 인정받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개혁은 신속하게, 민생은 폭넓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는데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제도를 총괄할 사법제도 비서관으로 아주대 이진국 로스쿨 교수를 내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행여라도 지난 정부 때처럼 검찰개혁 한답시고 죽 서서 개 주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는다. 확실하고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들이 일부 있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란 수계 부부와 부역자들이 내란을 저지르기 위해 사용한 그 비화폰, 알고 보니 올해 국방비 비화폰 예산으로 무려 114억 원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비화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이에 추미애 의원은 국익과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처럼 국민 삶이 활력을 찾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 예산 심의에서는 수상한 국방부 비화폰 예산을 깎아냈다. 내란의 해인 24년에 윤석열 정부는 25년도 국방부 비화폰 구입 예산으로 114.6억 원이나 편성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던 22년 15.2억 원에 비하면 무려 8배가량 대폭 증액된 것이다. 계엄을 관장하는 방첩사 전체 요원들과 군 수사기관에 지급하려 했던 비화폰은 아무래도 불법 계엄 이후 행정, 사법을 군정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내란의 사전 준비로 보이기에 삭감을 관철시킨 것이다. 내란 특검도 이 점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헛돈 차잔에 민생 지원금으로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충격입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과 그에 동조한 군인들로 우리 시민들 짓밟히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관공서, 하물며 주민센터에도 군인들이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감시, 감독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히 비공개로 해달라, 지하 주차장으로 해달라, 지하 주차장이 아닌 영원히 햇빛을 못 보는 지하 감옥, 그것도 아무하고도 소통할 수 없도록 독방으로 보내야 우리 국민들의 분이 풀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